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 등 의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의회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한빛 원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두 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와 7월 26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 정기분 정읍문화원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등 10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정읍시장께서 2019년 제2회 추가 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29일 2019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등 3건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정상섭 위원장님과 조상중 부위원장님의 선출 결과와 2019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이두영 의원님과 김재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상철 의원님, 이남희 의원님, 이도영 의원님, 김재호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소 소성 연지 이밤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너무도 큰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공중파와 신문 그리고 많은 미디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는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청년 실업 문제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전반의 장기 불황으로 인하여 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의 연이은 폐업과 줄 도산까지 겹쳐 더욱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삶은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이 듭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 경제 현장에서 힘찬 활력이 솟아나길 희망합니다. 본 의원이 서두를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고 보조금에 대하여 몇 가지 발언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자주 재원에 의한 지방재정의 운용상 한계로 정부 또는 광역단체가 지원하는 교부세, 양여금, 국고 보조금 등의 의존 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의존 재원인 국고 보조금을 정부 정책 내지는 장려 사업으로 민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제도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시민분들께서 주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예산과 사업비를 중심으로 정읍시 행정 절차와 각종 서류를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집행이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민간 위탁이나 민간 보조금 등이 적법하지 못하고 세밀한 평가 없이 행정 편의주의로 집행되어 상급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던 일을 발견하였습니다. 보조금이란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완성도 높은 정책을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많은 자본적 투자가 어려운 사회 전반에 보조금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례를 보면 이러한 제도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보기에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시가 집행하는 보조금은 공짜가 아닙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가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 대응 지방비를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므로 정읍 시민의 혈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조 사업자들은 행정을 비웃듯 설계나 계획서와 다르게 전용을 하고 또한 행정에서는 국비 및 지방 보조금을 단순한 사무비용 정도로 다루지 않았나 생각이 들며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지금까지 집행과 정산을 관행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대회라 올려 행사를 치르지만 막상 참가 인원은 인근 대도시가 대부분이고 간혹 수도권에서 가뭄에 콩나듯 참가하여 전국 대회라는 거창한 이름이 무색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몇몇 영농조합법인 단체에서는 보조금을 부풀리거나 목적에 사용을 하고 변경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예산 편성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침해당하는 문제점 또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은 지원 못지않게 집행 과정과 정산 절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회계 처리는 바로잡고 부당 불법으로 지출된 예산은 환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당 업체와 단체로 낙인을 찍어 영원히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간행적인 정산 과정이 만연해 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강력한 제재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 도덕적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합니다. 원칙이 존중되며 모든 분야에서 공명정대함이 실천되는 원숙한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어 정도가 통하고 원리와 원칙이 바로서는 행정 서비스를 할 때 상생과 화합의 미래가 보장되리라 생각하며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분들께서는 단 한 푼의 비용이라도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도덕적 교양을 지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여성문화관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하여 존경하는 11만 2천여 정읍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7월 초 우리 시에 소재한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행정 조직 개편으로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가 확립되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읍시의회 손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동이 있는 정읍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읍시 여성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읍시 여성문화관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으로는 정보화, 개성화, 대중화, 다문화 사회 등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경제와 사회 상황을 피부로 느끼는 현대인들은 생존 경쟁과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다양하고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이나 스포츠, 봉사활동 등 지속적인 여가 활동은 스트레스 지수를 낮출 뿐만 아니라 무언가에 도전하고 노력하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자율성과 의사결정 능력, 자존감, 역경을 이기는 능력 등의 심리적 자산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정읍의 여성 인구 5만 6천여 명 중 20세 이상 성인 여성은 4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여성의 85%를 차지합니다. 그중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가정에서 육아에 전념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정년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정읍시 여성문화관을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정읍시 여성문화관은 1991년 신축된 이후 시민분들이 문화예술활동의 공간으로 활동되어 왔으며 현재는 제과 기능사 등 자격증 또는 창업 분야 14개 반, 창작 분야 7개 반, 건강 분야 11개 반, 영어회화, 한글교실, 노래교실 등 문화 분야 16개 반으로 총 48개 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부터 정읍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개설되어 연 100여 명의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후 창업, 취업, 사후관리까지 종합 취업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 이용 중 시민은 하루 250여 명, 연 5천여 명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정읍시 여성문화관의 교육 프로그램 향상은 시민들의 문화활동 증진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프로그램 확대 등 여성문화관 운영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프로그램의 연중 운영입니다. 현재 정읍시 여성문화관은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여름특강, 겨울특강, 농한기 이동 여성문화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과 겨울특강은 전체 48개 과목 중 자격증반, 영어, 중국어 등 일부 25개반만 운영되고 나머지 건강, 취미 관련 분야 23개반은 수강생들이 자체 동아리를 구성하여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건강이나 취미 활동은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 할 수 있음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연습 도중에 쉬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시민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전주, 김제, 부안은 연중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익산, 군산, 순창은 10개월, 바로 옆 고창은 특강 없이 8개월 동안 꾸준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지원입니다. 4차 산업에 대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신설하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관련 운영비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컴퓨터, 드론, 코딩, 3D 프린터, 웹 디자인, 유튜브 동영상 제작 활용법 등 시대에 맞는 과목을 도입하고 관련 장비 구입 지원 등의 교육 환경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개인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 재생산을 위한 동아리 활동의 적극 지원입니다. 현재 정읍여성문화관에서는 제빵 교육생 회원들이 10여 년 동안 무료로 빵을 만들어 나누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표방하는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감동이 있는 정읍을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회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정읍시 여성문화관이
교육의 질을 높여 시민과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취미를 발전시켜 취업, 창업이 될 수 있는 기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분야별 동아리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읍시 여성문화관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성문화관 프로그램의 연중 운영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 개설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7.27) 집중호우로 본 정읍시 재난관리 능력 2% 부족함을 어떻게 메워야 하나.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27일 오전에 발령된 호우 경보 기간에 정읍시 평균 108.3mm가 내렸고 산내면 지역에서는 161.5mm, 내장 상동과 시내권에서도 147mm의 비가 내리는 등 정읍에 갑작스런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폭우로 인해 7월 28일 현재 공공시설 39건, 사유시설 56건, 총 95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7월 27일 아침 7시 반경 한 주민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가는 도중에 정읍시청 당직실을 통해 재난관리실에 전화를 하고 동장, 시장, 동료 의원에게도 전화를 하여 상황을 알린 바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곳에서 쉼없이 토사가 도로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모이고 현장 관계자들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포크레인 등 장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후 시청 관계자들이 도착했지만 그들 역시 특별히 취할 행동은 없었습니다. 조금 후 유진섭 시장님이 도착했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시에서 동원된 장비가 투입되어 10시경쯤 토사가 정리되고 빗줄기가 잦아지면서 다행스럽게 토사도 정리되고 주변이 정리되었습니다. 한편 내장상동 사랑병원 인근 사거리에서도 회령마을에서도 시내 중림터널 입구에서도 정읍면 등지에서도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휴일임에도 현장에 투입되어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작업에 참여한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분들과 이 통장님 등 마을 지도자 그리고 이름 없이 피해 복구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7.27 집중호우와 그에 따른 피해에 대처하는 정읍시 관계부서의 모습에서 노력은 높이 사지만 재난 대처 능력은 뭔가 부족한 모습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시쳇말로 2%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성토한 부분에 비닐이라도 덮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더니 토사 유출 현장이 사유지라서 어떻게 하기 어렵다, 소유자에게 말했다고 답할 뿐 긴급한 상황에서도 비닐 한 장 덮는 것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모습에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크레인 등 대형 장비가 오기 전에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거나 시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도 현장 지형적 특성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모습마저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지휘체계도 없고 시장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특별히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 중에 가장 바쁜 사람은 유진섭 시장 한 사람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진섭 시장은 내장상동 행정마을에서 회룡마을로, 중림터널로, 정우면 농경지 침수 지역 등 하루 종일 정읍지역 곳곳을 뛰어다니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 지휘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정읍시 재난관리 능력의 현 주소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여 제안드립니다. 정읍시 집행부에서는 이번 7.27 집중호우에 대한 상황들에 대해 다음 상황들에 대해 반성적으로 복기해 보시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시민으로부터 재해상황 신고 접수부터 재난상황실에서 시장 그리고 관련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비상상황 보고와 공유하는 시스템에 대해서입니다. 둘째, 정읍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대비 물품과 장비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현장지휘본부나 현장지휘 시스템이 매뉴얼화 되어 있는지, 매뉴얼대로 했는지, 매뉴얼 중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처럼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시내 주요 도로나 외곽 도로 중에는 배수가 잘 안 되어서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비가 오는 날에 관련 부서와 읍면동 직원이 직접 돌아다니거나 택시 기사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도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분석하고 배수 불량 구간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조사된 피해에 대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여 조속한 복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여러 차례 태풍과 강우가 있을 것이며 겨울철 빙판길이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정읍시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원상복구 재촉구.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인면, 옹동면, 칠보면, 살레면, 산해면 지역구인 김재호 의원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전학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유선석 시장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자, 저기를 보세요. 보셨죠? 단일요금이 싫다. 본 금년 3월 29일 날 제24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정읍시 시내버스 노선 변경 및 운행 축소에 인한 버스 이용 계획을 불편 시내버스 노선 개편 원상 복구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주 골자는 2020년 2월까지 유예할 수 있던 주 52시간 근무제 금년부터 도입하겠다고 그에 따른 인력 수급과 재정이 부담이 되자 고유체고 시내버스 13개 노선을 없애고 운영 횟수를 100제 감소한 등 노선 개선을 금년 3월부터 감행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통 약자를 목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시민 홍보, 시민의 불편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유예 기간 둔 이유는 농촌 지역 버스 이용 대부분이 80에서 90대 고령 교통 약자인 만큼 불편 최소한 방안을 모색을 필요하고
벽지 노선 교통량을 전면 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노선 개발, 버스 업계의 경영 진단을 바탕으로 지원 패턴을 재전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누누이 애꿎은 시내버스 운행 축소 바로 코앞에 닥쳐왔지만 정읍시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데 심각성이 있으면 결국 시내버스 사업자는 자국체의 노선 축소한 강공을 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행의 허용버스 노선은 유지하기 위해서는 버스 기사 충원이 필요하다고 시내버스 운전 경우 난이도가 높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이직자가 증가해 인력 충원이 쉽지 않아 불가피하게 노선 조정을 시행하게 되겠지만 타 지자체처럼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 설명회도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1년 전 무통 가능한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시내버스 감축 등 결적 사항에 관하여 시민 대의기관 정읍시의회 사전 건감이나 간담회 등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3월 15일 교통과와 경제산업위원회 제3월 28일 날 교통과와 대한고속경제산업위원회 간담회를 가졌으나 의회에서 요구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원상복구는 원인건비 추가 부담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소형버스 이용한 시간제열 및 한승 도입을 인근 고창 제휴의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간 집행부 노선의 개편에 따른 특정 시간 운행 시간 조정 추가 배정 미경지 시설 등 170여 건의 민원 접수에 대하여 조정 처리하는 고민이 힘들 것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유예 시간을 사측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불구하고 작금이 사태할 신망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내버스가 올해 2019년에 약 62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본 의원은 개편 노선을 즉시 원상복구하고 시내버스 거점제 복시, 택시 등 이용 시민 불편 사항의 버스 해소, 단축 근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교통 유의한 15인승 버스를 요구합니다. 지금 시골에 이용객이 2.6명입니다. 시내버스가. 근데 대형버스 30인 이상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방자치제에 하는 것은 뭡니까? 지역의 여건에 맞는 그 역할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정읍시가 행정이 지금도 옛날 10년, 20년 행정을 허걸나오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15인승 버스면 일종 배는 갖고 가능합니다. 모든 인력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버스 도입을 지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한빛 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 방법은 심사 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경.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넘겨야지.
안건 표결 방법은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 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포결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김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학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8일 제24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시 운영위에서 검토하고 심사 의결한 한빛 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개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한빛 원전 가동된 이후 원자로 정지, 병락구 건물 공급 발견, 방사능 노출 등 내부적인 사고가 끊지 않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방사능 비상 개혁구역 3 내지 4km 근접에 있어 원전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특기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 보고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재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빛 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 상행선 민간유탁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 방법은 심사 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 방법은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 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소관국 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및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할 안건은 총 5건으로 정읍시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정읍시 지역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정읍시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의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기본 계획 수립 시행 디자인 기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역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가 임대 및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 상생 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가 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 인원 감축 및 행정기구 개편 방안 등을 위해 안 제14조 1항 1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안 제14조 2항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를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잘못된 약칭 사용, 오자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7조 등에서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 지침에 맞게 약칭 및 오자를 수정하였고, 안 제4조 2항, 안 제5조 2항, 안 제6조 2항에서는 시장이 가지는 조직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5조, 안 제18조에서는 상위 법령과 중복 명시된 조항 등을 삭제하였으며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자문기관의 설치, 잘못된 약칭 사용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7조에서는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 지침에 맞게 약칭 및 오자를 수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가지는 조직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자문기관의 설치 조항 등을 삭제하였으며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정읍시 북면 남살리 산 20-5번지에 위치한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정읍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10월 26일부터 2022년 10월 25일까지 3년 동안 건축면적 50.4제곱미터의 정읍 내장산 행복장터를 민간 위탁하는 내용이며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없이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없이 지역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없이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없이 상수도 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없이 내장산 행복장터 상행선 민간유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 방법은 경제산업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섭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신 7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드릴 안건은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2019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7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심사는 7월 29일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화장장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5,933만 2천원과 투자진흥기금 107억
77만 3천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7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2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7월 29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103억 8,026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 총 9,379억 6,181만 7천 원 중 세출 부분 29개 항목 141억 8,205만 1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의 141억 8,205만 1천 원을 반영하고 두 건의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상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석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총 1조 103억 8,026만 5천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정읍시의 임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